과연 지금 채권을 사는 게 맞나? 여러분들의 채권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컨셉이고, 고수익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ETF를 활용하시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KB자산운용입니다. 지난 영상에선 채권 투자를 위한 개념들을 알아봤는데요. 정상훈 매니저님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제가 이렇게 신문을 읽다 보니까 이 채권과 관련된 현상도 참 다양하고 체크해야 될 지표도 엄청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 채권 투자할 때 대체 가장 중요한 지표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에 따라서 예금금리, 대출금리, 그 모든 것들이 다 연동이 되고, 채권금리도 거기에 가산금리가 붙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채권의 발행자인 신용도에 따라서 신용 관련된 가산금리가 붙고, 또 이 채권의 만기에 따른 가산금리가 추가로 붙어서 채권금리가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국내 같은 경우는 환율, 그리고 경제성장률 이런 것들 많이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경제신문 아니면 일반 신문의 경제 섹션을 보셔도 많은 것들 나와 있으니까 채권 투자하실 때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올 연말까지는 계속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거든요. 향후 이렇게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가격은 떨어질 텐데, 그럼 과연 지금 채권을 사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게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저희가 가격의 하단을 모르고 상단을 모르는데, 채권은 그나마 좀 명확한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폭이라든가 인상의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한국은행에서 3.5%에서 3.75%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5% 내외까지도 올릴 수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모두가 알고 있죠. 그것들은 지금 현재 채권 가격에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3.75까지 간다는 1년짜리 채권금리를 보니까 4%, 4.5다 그랬을 때 괜찮다 싶으면 분할로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게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고 나면은 일반적으로는 약간 모든 경기가 순환하듯이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국면이 있는데, 그럴 때를 미리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채권을 조금씩 분할해서 사신다면은 결국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번 개념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기는 했지만, 제가 매니저님께 깜빡하고 못 여쭤본 개념이 있었어요. 바로 스프레드입니다. 스프레드가 영어라서 좀 그런데 그냥 빼기입니다. 스프레드를 크게 두 가지를 저희는 보통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장단기 스프레드,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차이. 우리나라로 치면 국고채 10년 금리, 국고채 3년 금리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최근에 이제 스프레드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크레딧 스프레드라는 개념입니다. 국고채 대비해서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 차이를 이제 신용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이 신용 스프레드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국고채 금리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국고채 금리가 올라왔던 건 정부도 일반인들한테 돈을 빌리는데 많은 이자를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일반 기업들은 그러면 더 높은 이자를 내야지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게 됐어요. 채권에서의 또 중요한 점은 만기에 따라서 가격의 변동성이 달라집니다. 그게 약간 어려운 개념이 될 수 있는데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 스프레드를 비교할 때는 항상 동일 만기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방금 또 듀레이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듀레이션은 또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듀레이션을 좀 쉽게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듀레이션은 일단 금리의 변화에 따른 채권 가격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예시를 드리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아요. 듀레이션이 1이라는 채권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가정하시면은 금리가 0.01%, 1bp가 움직였을 때 이 채권의 가격은 10,000원이었을 경우에 1원이 움직입니다. 근데 듀레이션이 10짜리 채권은 10원이 움직입니다. 10배 차이가 나죠. 이렇게 듀레이션이 긴 채권은 금리가 똑같이 변동을 했을 때 손실이나 이익이 더 크게 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금리가 1%가 빠졌을 때 100원을 버셨으면 여기선 1,000원을 벌 수 있는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듀레이션이 여러분들의 채권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컨셉이고, 여러분들이 향후의 금리 전망에 따라서 듀레이션에 어떤 채권을 투자하실지 정하시는 게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듀레이션이라는 게 MTS 같은 데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만기가 짧을수록 듀레이션이 짧다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고 투자하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업에 계신 채권 매니저로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투자하고 싶은 투자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그러면 두 갈래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 투자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다 그러실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절세 효과를 노리면서 저쿠폰 채권에 투자해서 만기까지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금도 적게 내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를 좀 하셔서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되셨다 하시면은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믿고 지금 금리가 높다 생각하시면 좀 듀레이션이 긴 걸로 가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듀레이션이 길수록 금리가 빠질 때 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절세 효과라든가 채권을 만기까지 쭉 가져가는 거는 일반적인 채권 직접 투자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시고 채권에 대해서 좀 더 액티브하게 투자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ETF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채권 이슈가 생긴 거나 그럴 경우에 채권 가격이 막 변동하는데 분산 투자 많이들 아시지 않습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마라. 여러분들이 하나에 올인했을 경우에는 이슈가 발생했을 때 내 포트폴리오가 망가지고 내 성과가 안 좋아지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ETF를 통해서 다양하게 분산 투자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ETF가 어떤 종목을 사고 있고 듀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시고 이걸 활용하셔서 채권 투자를 하시면은 좀 더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이 잘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결국은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 성향이 좀 안정추구형이거나 예적금 대비 조금의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만기까지 채권을 가져가시면서 이자 받거나 이런 전략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고수익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아까 말씀하셨던 스프레드나 듀레이션 개념 이런 무기를 하나 딱 장착을 하고 채권 시장에 뛰어드는 전략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아무래도 채권 투자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저처럼 채권 투자에 처음 도전하는 분들이라면 좀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ETF 라인업을 많이 세웠습니다. 저희가 채권 ETF의 강자로서 저희 KB자산운용이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듀레이션이 짧은 것부터 듀레이션 긴 거, 그리고 섹터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게 했고요. 그런 ETF를 활용하시면 훨씬 더 직관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통 채권은 만기가 항상 있잖아요. 그럼 이 채권형 ETF는 만기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지거든요. 기본적으로 채권형 ETF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11월 달에 새롭게 런칭하는 존속기한 ETF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있습니다. 1년 뒤에 상장 폐지가 되는 ETF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예금이라든가 만기가 있는 그냥 채권에 투자하시는 것처럼 ETF도 만기가 있고 예금 금리보다 플러스 알파를 노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상품을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투자 자산의 강자로 채권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매니저님께서 추천해주신 이런 채권형 ETF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KB자산운용 채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리얼 투자 솔루션 KB자산운용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